자, 삼각형의 작도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세변의 길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이 이렇게 긴데 두 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당연히 이 변보다 더 길어야지만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가장 긴 게 6이죠. 나머지 두 변 3, 4 더하면 얘가 7이 되니까 얘가 짧은 거 맞죠? 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으면요. 그냥 6을 두시면 돼요. 가장 긴 변으로 하나를.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을 더하면 8이니까 짧은 거 맞죠? 삼각형 만들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도 하나를 두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짧은 거 볼 수 있죠? 삼각형 만들 수 있고. 가장 긴 변이 8이네요. 1 더하기 6을 하면 7이죠. 근데 이때는 8이 더 기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겠네요. 마지막으로는 9가 가장 길고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9예요. 그럼 얘네 둘이 같죠? 같아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가장 긴 변이 얘인데 두 변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한 변이 이렇게 이어져 봐요. 그럼 이 길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각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어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같아도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번. 2번 봅시다. 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다음 중 x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세변의 길이를 관찰해 보니까 하나가 지금 x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이 세 변 중 가장 긴 건 당연히 x 플러스 6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계식을 이렇게 작성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야 x의 범위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2x랑 x랑 더해야 되니까 x가 1로 이항하고 2는 1로 이항해야 되겠죠? 6-2 되고 2x-x라고 쓰셔야 되겠네요. 얘는 x, 얘는 4니까 x는 4보다 크면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더라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x가 4보다 크니까 5, 6, 7, 8 모두 다 되고요. 4만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3번 봅시다. 세변의 길이가 5x9일 때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요 x는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가장 긴 변을 9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경우를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가장 긴 변이 9일 때 혹은 가장 긴 변이 x일 때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x가 9보다 작은 걸 뜻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x가 9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말하겠죠? 자, 먼저 가장 긴 변이 9일 때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x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5를 이항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x가 9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식이 이루어지는 거이므로 얘랑 얘랑 합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x는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니까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에 모두 다 해당하는 범위가 여긴 거 아시겠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4보다 크고 x가 9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x일 때는 x가 5 더하기 9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x는 14보다 작네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하에 우리가 구한 식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x의 범위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9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다니까 9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은 범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여긴 거 이해 가셨죠? 따라서 이때는 9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4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 같다 왜 넣는지 아시겠어요? 자, 같을 때도 둘 중에 하나가 가장 긴 변이니까 일로 가면 되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크거나 같다라고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x가 9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9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모두 다 찾았죠? 그럼 이거 다 모두 다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얘네 둘 다 답을 쓰려고 보니까 x가 9보다 작은 거, 여기는 x가 9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때요? 연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면 굳이 수학에서는 불편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얘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4보다 크고 x가 14보다 작다입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직선 위에다가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줘 볼게요. 자, 이거 둘 다 지금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범위가 뭐냐면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9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다거든요. 이것도 오케이니까 여기 색칠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뻥 뚫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빠지는 숫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 전체 범위가 결국에 x가 될 수 있는 범위니까 굳이 이걸 나눠 쓸 필요가 없죠. 수학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서 쓰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x는 4보다 크고 14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작도. 자,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이 화면상에 컴퍼스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번 말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변의 길이 중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작도합니다. 자, 작도하는 방법은 여기다 직선을 하나 그 눈금 없는 자로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시작점을 표시하시고요. 자, 컴퍼스를 갖다 대는데 여기다가 침을 갖다 대고요. 컴퍼스를 여기까지 길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리셔서 이 길이를 맞춰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컴퍼스의 침을 여기다 갖다 대고 이 길이만큼 선생님은 지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이 길이만큼을 침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재면서 컴퍼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원이 그려지면서 똑같은 길이가 다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C라는 길이를 먼저 평행선 위에다 작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C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작도할 거예요. 자, B도 여기다가 침을 놓고, 컴퍼스에 침을 놓고 이 길이를 먼저 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똑같은 요 점에다가 이 B만큼을 이렇게 벌려서 요 길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B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그리시면서 컴퍼스로 이렇게 재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컴퍼스로 잴 때 이 길이를 좀 이렇게 길게 재놓으세요. 왜 이렇게 길게 재놔야 될까요? 그래야 요 A라는 길이랑 맞닿는 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A라는 점을 컴퍼스 침을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길이를 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침을 재고 여기다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B를 좀 짧게 그린 것 같아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그려서 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갖다 이렇게 그리시면요.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잡으시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B,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A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도하시면 되겠죠? 이 작도하는 과정 한번 컴퍼스 갖고 잘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변의 길이랑 끼임각이 주어져 있죠? 이번에도 선을 하나 그리고 점을 하나 잡아서 이 C라는 길이를 하나 그리고요.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컴퍼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만나는 점에다가 점을 찍고 이만큼을 C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길이를 이렇게 재서 요 길이를 그대로 여기다 갖고 와서 이렇게 그리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요 각도를 먼저 재야 되겠죠? 자, 각도기를 이렇게 갖다 재서 요 가운데 점에 여기다가 각도를 찍고요. 이 길이가 몇 도인지 체크를 하신 뒤에 각도기의 중심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각도기를 벌리시면 요 각도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컴퍼스로 침을 여기다 재고 요 길이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 길이만큼 이렇게 재면 여기가 이렇게 B가 되겠죠? 자, 그럼 B라는 점을 찾으시면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우린 뭐가 된다? 이 두 변과 끼임각이 주어진 삼각형 작도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그린다? 변부터 그린다. 자, 그래서 한 점을 잡고요. 요 A라는 길이를 재서 그대로 얘를 갖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각도기로 다 재면 되겠죠. 자, 각도기를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 각도를 재서 여기다 이렇게 쭉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각도기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이렇게 두고 요 각도를 재서 여기서 이렇게 뻗으면 되겠죠? 그러면 각 B랑 각 C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삼각형의 모양이 딱 하나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원이랑 관련 있는 합동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합동은 완전히 겹쳐지는 모양으로서 하나만 결정되는 것을 합동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럼 합동 조건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합동 조건은 SSS, SAS, ASA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각만 주어져 있으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세 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한 크기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자, 2번.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B, C, A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B, C가 5고요. B가 50, C가 60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에 해당한다? ASA에 해당하죠. 이렇게 B, C를 그린 다음에 각 B랑 각 C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방금 작도 하나 되는 거 보셨죠? 하나로 정해지는 거 맞습니다. 3번. 이번에는 A, B랑 B, C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A, B를 이렇게 선생님 그려보고 B, C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BC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8cm고 여기가 5cm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SAS는 이때 이 A가 반드시 끼인 각이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죠. 그럼 요 각이 주어져야 돼. 다시 말해서 각 B가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각 A가 주어져 있죠. 그럼 각 A가 30도라고 결정이 돼 있으면은 얘는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30도라고 돼 있으면 이게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3번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랑 AC가 있고 각 B가 있네요. 자, AB 이렇게 그리고요. AC니까 이쪽으로 C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역시나 끼인 각인 각 A가 주어져야 되는데 얘는 각 B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얘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이번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져 있죠? 그건 SSS 조건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로만 정해져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2번, 5번이고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이란 합동 조건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도형이 모두 합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 자, 지금 이 문제는 다양한 도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형이 합동일 때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각도 모두 같아야 되고 변의 길이들도 모두 같으면 우리가 합동이다라는 기준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먼저 1번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뭐예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럼 넓이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변의 길이의 곱이 넓이거든요. 그럼 넓이가 같다는 거는 그 변의 길이들이 서로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뭐가 같아요? 각은 모두 다 90도로 같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각도 같고 변의 길이도 같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1번은 합동일 수밖에 없더라. 자, 2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마름모. 자, 마름모가 뭐였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도형을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동은 각도 같고 길이도 같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있는데요. 이 마름모를 선생님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요 길이를 똑같이 하는데 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길이랑 똑같이 조금 더 벌리고 요렇게 벌리고 어때요? 괜찮죠?
요렇게 벌리고 요렇게 벌리면 자, 아무리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지라도 요 각이 예를 들어서 얘는 뭐 120도, 얘는 여기가 뭐 115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마름모가 아니겠죠. 합동인 마름모가 아니겠죠. 따라서 각을 안 같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합동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3번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정오각형. 자, 정오각형은 어때요? 자, 정오각형은 일단 각이 모두 다 같죠. 그래서 각이 같으면 이미 보장된 상태예요. 그때 둘레가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정오각형은 5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거든요. 그럼 둘레가 같다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각도 같고 길이도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정오각형은 합동인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 자, 원은 어때요? 각이 없고요. 길이만 같으면 당연히 그 크기가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죠. 각은 없기 때문에 길이만 같으면 됩니다.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둘레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같으면 당연히 원의 둘레도 같거든요. 따라서 반지름이 같다는 것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므로 이때는 합동일 수밖에 없더라. 자, 마지막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 자, 부채꼴이 뭔가요?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을 부채꼴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우리가 부채꼴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이때 중심각은 얘가 중심각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각은 보장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면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는 같으나 합동은 아니겠죠. 따라서 얘는 길이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이더라.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닌 합동을 찾을 때는요. 우리가 각과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경우만 있는지 살펴보시면 합동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 길이를 가지고 합동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동인 도형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EF의 길이가 7cm다. 자, EF 여기 있거든요. 여기랑 대응되는 변이 이 도형에서 어디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7cm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볼 때는 대응점끼리 이렇게 표시하면 좋거든요. A는 2랑 같고요. B는 F랑 대응점 관계겠죠? 그러니까 여기 7cm면 여기 7cm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CD 길이 구하래요. 자, 요 길이 구하래요. 자, 그러면 또 대응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D랑 대응점은 H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랑 대응점은 G가 되겠죠? 그래서 CD 길이는 HG의 길이랑 같으므로 5cm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F 각도 구하래요. 자, F 여기 있죠? 그러면 B랑 대응점이니까 여기 70도가 여기 7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F도 맞고요. 각 D 구해봅시다. 자, 각 D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이 뭔지 봤을 때 여기 75도, 여기 70도, 그리고 여기 C랑은 G가 대응점이니까 65도까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각 D는요, 사각형의 모든 각의 합이 360도인데 그 중에서 요 세 각을 빼면 되는 거예요. 360에서 75 더하기 70 더하기 65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 둘 더하면 145도고요. 얘네 둘 더하면 210도가 되겠죠? 따라서 360에서 210도를 빼면 되고요. 정답은 150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각도 구하래요. 자, 여기 H각도가 여기 있죠. 요 각은 누구랑 대응각? 요 각이랑 대응각이니까 각 D인 150도라고 돼야 맞겠죠? 따라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의 삼각형 중 서로 합동인 것끼리 짝지으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일단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합동인지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 합동 조건은 SSS, SAS, ASA 중 하나여야지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기역이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중에서 직각삼각형은 리을밖에 없으므로 얘랑 합동인지 살펴보셔야 해요. 자, 그럼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부르죠. 자,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빗변이 20, 여기도 빗변이 20인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0인 거 보이고요. 여기 10인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래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도다?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90도여야 하므로 60도다라는 게 나오죠? 여기 60도인 거 보이죠? 얘네 둘은 SAS 합동으로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인 것은 기역과 리을. 답이 벌써 나왔네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과 유사해 보이는 게 얘인데요. 여기 12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9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 같죠? 그래서 얘네 둘도 니은과 비읍도 합동 맞죠? 무슨 합동? SSS 합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이랑 미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14, 여기 50, 60. 자, 선생님이 두 각을 알려주면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80에서 60 더하기 50을 해서 빼봐야 돼요. 그럼 얘가 110도거든요. 빼면 70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14 있고요. 70, 50 있어요. 여기 14 있고 여기 70 있거든요. 근데 여기 60도니까 당연히 여기는 5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0 있으므로 누구와 누구도 디귿과 미음도 합동이고요. 합동 조건은 ASA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동인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기역과 리을이더라.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랑 D, E가 같고 각 A랑 각 D가 같은데 얘네들을 합동을 만드는 조건 하나를 더 고르지요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S고요. 얘는 A니까 이 두 가지만으로는 합동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합동 조건 하면 SSS, SAS, ASA가 있는데 여기서 S 하나랑 A 하나가 주어졌으므로 이게 충족되는 조건인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문제에서 원하는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먼저 SAS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려면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AC랑 DF가 같다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C랑 DF인 1번. 이걸 충족되면 SAS 합동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SA를 하려면 한 변의 길이랑 양극각이어야 되므로 여기 이 각과 이 각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각 B랑 각 E를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실 ASA는 C랑 F를 알아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C랑 D랑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합동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랑 E랑 같다는 것이 ASA 합동 조건이어서 정답은 1번, 4번이 되더라. 자, 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서 ABD와 CBD가 합동임을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합동임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합동 조건 세 가지 SSS나 SAS나 ASA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5 같고요. 88 같고요. 무엇보다도 BD가 공통인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요 삼각형의 한 변이기도 하고 요 삼각형의 한 변이기도 하니까 공통이라고 쓰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합동임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변 AB랑 변 BC랑 같고 변 AD랑 변 CD랑 같고 변 BD가 공통이다. 공통이다.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SSS 합동이라고만 쓰시면 합동임을 다 설명한 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P가 A, B의 중점. 중점이란 것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뜻. CD의 중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뜻. 이렇게 되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대요. 이때 SAS 합동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SAS를 제외시키면 되겠네요. 자, 먼저 AP랑 PB가 같다. S 제거합시다. AP랑 PB. 자, 그 다음에 A는 막국지각이겠죠. 그래서 APC랑 BPD. APC랑 BPD가 같다. 제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CP랑 PD랑 같다가 되겠죠? CP랑 P랑 됐다. 요 세 가지가 SAS 합동임을 설명하는 조건인 거예요. 따라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니까 2번, 5번이더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유는 그 과정의 로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과정들, 그리고 제시하는 논리들,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7번 봅시다. 각 ABE와 각 ACE가 같고 각 ABE랑 점으로 표시했네요. 각 ACD랑 같고 그 다음에 AB랑 AC랑 같으면 BE랑 CD가 같다를 설명하는 과정이래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두 가지를 관찰하래요. 그게 ABE랑 그리고 ACD를 관찰하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삼각형 ABE에서의 AB와 삼각형 ACD에서의 AC가 서로 길이가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때 각 ACD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누구랑 같아요? 요거랑 같죠? 그래서 각 ABE랑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각 A가 공통인 게 보이네요. 따라서 얘는 S, 얘는 A, 얘는 A죠? 그러니까 ASA 합동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랑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다. 합동이므로 서로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네요. 8번 봅시다. 자, ABC가 정삼각형이래요. 자, 얘들아, 정삼각형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길이가 60도이다. 이거 챙기셔야 돼요. 60도이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더라. 이렇게 다 표시하고 시작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AD, BE, CF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D, BE, CF가 같대요.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별 빼기 X죠. 이 길이도 같으니까 X죠. 그럼 얘 별 빼기 X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얘네 길이가 다 같은데 이 길이가 다 같으면 나머지 길이가 서로 다 어떻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요 삼각형 ADF, BED, 그리고 FCE가 모두 다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겠죠? 자, 얘네가 합동이므로 당연히 남은 변의 길이인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봅시다. 자, AF랑 CE랑 같네요. AF랑 CE랑 같죠? 맞고요. DF랑 D랑 같네요. 맞죠? 각 DEB, 각 DEB 요 각이랑 그 다음에 FDA 요거랑 같겠죠? 얘랑 합동이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 다음에 AFD 요 각이에요. 요각 AFD랑 CEF 요 각이랑 같은 거 보이시죠? 맞고요. DAF 60도 DEB 이건 60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과정은 쉽게 볼 수 있겠네요. 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EF랑 두 점, E랑 F는 각각 중점이래요. 근데 이미 정사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이미 같은 상태에서 얘가 중점이니까 이렇게 쪼개진 하나, 둘, 셋, 네 개의 길이가 같은 거네요. 여기서 뭐가 보여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인 게 보일까요? 자, 왜 합동인지 증명해 봅시다. 자, BC랑 AB랑 같죠? 그리고 BE랑 CF랑 같죠? 그리고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이죠. 얘는 SAS 합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ABE, BCF. 선생님 말한 거 두 개 맞죠? 그러니까 AB랑 누구랑 같고 BC랑 같고 B랑 그다음에 CF가 같고 각 AB이랑 각 BCF가 모두 90도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SAS 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APB의 크기를 구하래요. APB, 요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얘들아, 이런 각은 무슨 각이다? 외각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점 더하기 x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 삼각형도 여기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잖아요. 그리고 얘랑 합동이니까 얘가 점이면 얘가 점이겠죠? 얘가 x면 얘가 x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점 더하기 x가 얼마라는 걸 안다? 90도라는 걸 알잖아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이니까. 보세요. 자, 얘가 점 더하기 x죠? 근데 얘가 점이야. 근데 얘가 90도잖아. 그럼 얘가 뭐야? x야. 그럼 얘가 점이고 x잖아요. 요 삼각형에서. 그죠? 근데 나머지가 뭘 수밖에 없다? 90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APB의 크기는 90도다라고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